이번 시간은 끝없는 취업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죠. 출고 없는 고민, 대책 기원 프로젝트 출고대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취업보객이 선임연구원 정진영 코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조곤조곤한 목소리로 옆집 언니처럼 또 누나처럼 우리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실 텐데요. 다음 취업보객이 카페 들어오시면요. 왼쪽 하단 메뉴 중에 취업 고민 Q&A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 궁금한 점과 고민거리를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취업준비생들의 생생한 사연 우리 훈남 이남규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시죠. 네, 오늘 출고대기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무보조로 1년 계약직 이력서를 넣어볼까 고민 중인데요. 1년 계약직이 나중에 경력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경력이 인정되는 곳에 가고 싶은데 지원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게 뭐 고민을 딱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제 정확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어떤 곳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네. 기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준정부 기관이고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공단이면은 계약직이라도 조건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좀 안정적인 분위기다라는 부분에서 좀 좋은 조건일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우선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어떤 징검다리로 계약직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일 경험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일 것 같은 것이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크게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이나 인력 문제, 또 자금 지원 등의 애로를 해소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일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무보조 업무라도 준정부 기관이라고 해서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보조 업무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1년 경력이라고 하면 사무보조나 다른 어떤 직무라고 하더라도 경력직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잖아요. 예. 이제 그런데 당연한 말이겠지만 입사하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경력 인정을 받을 수도 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향후 좀 경쟁력이 있는 인재이다라는 걸 좀 인정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팀을 잘 만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어떤 업무에 관심이 있는지 자기소개서에도 좀 어필을 하시고 예. 면접 때에도 어필을 하시면 원하는 팀으로 발령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일관성 있는 재취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여기에 추가로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그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중소기업 건강 진단 및 기술 지원과 이 정책 자금 융자, 예. 그리고 마케팅 글로벌 협력 업무, 그리고 중소기업 연수와 기획, 경영 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 업무가 주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어떤 업무를 하는지 잘 알아보시고요. 네. 서류를 작성하신다면 일관성 있게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향후 어떤 경쟁력이 있는 인재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가장 직장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네네. 같아요. 좋은 평판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예. 보통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예전과 다르게 조금 정규 전환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 예. 재계약도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비교적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센터로 좀 이직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내부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시면 타 사업부로 추천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직할 때 이 레퍼런스 체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이어나가시든 또 정규직 채용에 지원하시든 다른 기업에 지원하시든
평판을 잘 유지하시면 다른 지원자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재도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평판 관리 정말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굳이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전환할 때 이 평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평판 관리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뭐 이인정 선수 이미 예. 인성이 좋다고 아유. 칭찬이 자자하다고 이제 본인 입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오래 보지만 참 뻔뻔해요. 보면.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한테 평판이 좋아야 한다는 거. 네. 예. 시청자가 생각하는 잡정보센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행정력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네네. 사무 보조, 사무 지원 업무라는 것이 모든 행정 업무를 다 지켜보고 이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다못해 뭐 엑셀이나 PPT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시킬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네. 1년 경력이 생긴다고 해도 단순 경험만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을 겁니다. 예. 반면에 단순 업무를 주려고 했는데 네. 막상 이제 일을 시켜보니까 서비스 마인드도 좋고 기획안 작성도 할 수 있고 엑셀로 통계까지 낼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준 높은 업무만 맡기실 겁니다. 예. 그렇게 1년을 보내게 되면 행정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시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이나 어떤 추천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앞길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 계약직이라도 입사 후에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그래야 이제 회사 내부에서도 좀 기회도 생길 거고요. 또 경력 기술서에 잘 어필하면 좋은 곳으로 재취업도 가능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공기관 계약직 같은 경우는 연봉 규모가 어떻습니까? 연봉이 공공기관마다 좀 또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아서 딱 차이가 부러지게 많습니까? 예. 예, 어떤 뭐 준정부기관이라든지 뭐 국가기관이라든지 그런 형태에 따라서 네.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이제 계약직 규모는 매년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단기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 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규 전환이 안 된다는 또 부정적인 뜻일 수도 있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게 첫 번째 사연 고민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오늘 방송 꼭 보시면서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두 번째 사연도 좀 읽어주시죠. 예.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첫 번째 사연이랑 비슷한 공기업 관련 사연인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이 지방기관이라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인성 면접이라고 하니까 면접은 두렵지 않은데 아무리 홈페이지를 봐도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진흥원, 진흥공단 이런 곳들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러고 보니 공단이나 공사도 있는데 하는 일이 뭐가 다른지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 창피하지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지 여쭤봅니다라는 사연입니다. 네, 이남규 아나운서가 좀 씩씩하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면접이 두렵지 않다고 하신 걸 보면 굉장히 패기가 넘치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런 패기라면 기관의 특성이나 하는 일만 정확히 파악하고 간다면 승산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뭐 예. 앞서 첫 번째 고민에서도 그렇고요. 정부기관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발음하기도 참 말이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예. 어떤 곳인가요? 두 분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대전의 예. 경제를 진흥하는 그런 기관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해보는데 공사나 공단, 진흥원 다 공공기관인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저희는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이 사연을 읽으면서 굉장히 단순하지만 질문이 예리하다라고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생각보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기관 명칭별로 다른 점이나 하는 일이 어떤 부분이 차이점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연에 적으신 대로 명칭별 특징이나 하는 일들을 알아두시면 면접 때 핵심을 꿰뚫는 그런 답변을 하셔서 또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고민 상담자분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모든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공공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예, 알려주시죠. 좀 알아보죠. 네. 그래서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화면에 좀 표를 준비해 왔는데 보시면 공공기관은 크게 5가지로 시장형,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예. 기타 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요. 네. 시장형 공기업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전력이나 가스처럼 시장에 맡기면 지나친 독점의 폐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예. 것을 염려해서 정부에서 관리하기로 한 업종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시장형은 그 어떤 독점의 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정부가 관리하기로 한 업종을 말하는 거고 준시장형은 좀 목적이 그럼 시장형과 좀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준시장형은 독점의 우려보다는 정부가 적어도 이 업종만은 공정성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예. 특정 목적이 있는 업종을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한국관광공사나 한국조폐공사 같은 기관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예. 정부의 기금을 위탁 운영하는 곳인데 공무원 연금을 운영하는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여기에 속합니다. 예. 네 번째 종류로 위탁 형태로 매년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받아서 운영하는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 있고요. 그 외에 기타로 정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공공기관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취업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네, 생각보다 도움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기관이 지금 말씀드린 5개 공공기관 유형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면 심도 있게 조사를 하지 않아도 대충 하는 일이 이게 유추가 되죠. 예. 그리고 그 유추된 포커스에 맞춰서 자신의 역량이나 경험을 어필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고자 하는 공공기관을 알아보니까 시장형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적자를 내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기업은 아니니까 사회 재분배를 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나도 다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구직자분들이 좀 쉽게 오해하시는 것이 공공기관이면 무조건 경쟁도 없고 이윤 창출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예. 생각을 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 때나 면접 때 저는 경쟁이 싫어서 이윤 창출하는 기업이 싫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형이 어떤지를 잘 확인하시고 그 목표에 맞게 포커스를 잡아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께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복지가 주어지는 곳이다 또는 뭐 편하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유형도 다르고 또 책임 또한 막중한 곳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코치님 그렇다면 5가지 분류를 해주셨는데 여기 곳에서 보면 이제 각 단체마다 뒤에 공사도 있고 공단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법정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구직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개념을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공사는 국가에서 많은 지분을 소유한 법인체라서 공공성과 이익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야 되는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예. 반면에 공단은 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어떤 행정의 효율성이 낮아지겠죠. 예. 그래서 행정기관, 즉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 특수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모아서 따로 법인을 설립했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네, 그런 종류가 되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 중에 특수한 분야인 의료보험을 툭 떼어서 의료보험공단을 만든 것이죠. 네. 이렇게 지원하는 기관이 공단이라면 전문성이 있는 분야를 툭 떼어낸 거니까 나도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구나.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나는 효율적인 일 처리를 잘한다고 강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이런 내용을 많이 저희가 다뤘었는데 예. 이렇게 명쾌하게 그 차이점을 다뤘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확 풀렸을 것 같습니다. 네, 공사와 공단에 이런 깊은 뜻이 있었는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속 시원해지는 답변이었고요. 자, 근데 궁금한 게 코치님, 그 취업 컨설팅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싹 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첫 직장이 대전에 있는 준정부기관이었거든요. 아하, 네.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좀 이해 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고민자가 정말 사연을 잘 보내주신 것 같은데 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어떤 일을 주 업무로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대전에 있는 곳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일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실제 회의를 자주 갔던 곳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앞서 공공기관에 대해 설명드릴 때 기타 공공기관은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은 지자체인 대전광역시청의 산하재단 법인입니다. 예. 기관명에 이렇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단어 그대로 뭐 특정한 분야를 부흥시킨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가 부흥시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흥원이나 진흥재단을 만들어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해서 이렇게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경제통상진흥원도 대전의 기업과 서민 경제를 지원해서 우리 한번 대전 경제를 부흥시켜 보자라는 목적으로 만든 기관이고요. 예. 따라서 지금 면접 앞두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면접에 응하실 때는 대전경제의 현 주소가 어떤지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그 대전경제를 좀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관이 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방안을 마련하시고 가시면 좋은 평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고민 상담자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네, 세 번째 사연은요. 제목부터 조금 재밌습니다. 네네. 이 시설관리공단 행정 7급 대 시간제 행정공무원 9급에 이렇게 대결 구도로 돼 있는데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제목 그대로 시설관리공단 행정 7급과 시간제 공무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괜찮은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공부를 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 시험 과목과 똑같아서 어제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와 업무 형태라든가 결혼 후에 애가 있어도 다니기 좋은 곳인지 그런 게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요. 공무원 행정직 전일제는 애가 있는 관계로 도저히 붙을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지가 않아서 시간제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네, 예. 사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이가 있어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 예. 방금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을 배웠으니까 저도 좀 알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부가 모든 행정 업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뭐 시설 관리 업무를 뚝 떼서 공단 만든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렇습니다. 이게 코치님,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그 복지나 업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앞에서부터 방송을 쭉 보셨다면 이제 공단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예. 각 지자체마다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육아를 병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시설을 관리하는 특성상 교대 근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간 근무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당연히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들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육아를 병행하시기 위해서 이 교대 근무가 도움이 되는 건지 아시려면 미리 해당 지자체가 어떤 시설물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찾아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코치님 그런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시설관리공단의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연봉은 참 중요합니다. 예. 네.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우선은 연봉 수준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예. 네. 그런데 각 시설관리공단마다 어떤 지자체의 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연봉도 좀 상이하고요. 복지후생제도를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복지후생제도도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지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원하시는 지자체의 정책을 미리 확인해 보셔야만 연봉 구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게요. 또 집요합니까, 제가? 예. 근데 아마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친구 중에도 시설관리공단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또 연봉의 상승폭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괜찮으실 것 일단 같습니다. 뭐 상승이란 말이 나오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금 전에 코치님께서 말씀해주신 문제들만 미리 확인을 하시고 육아에 지장이 안 된다면 시간제보다는 좀 더 안정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출고되기 시간 유익한 정보 쏙쏙 확인해봤고요. 끝으로 이남규 아나운서가 이렇게 고민 해결을 지금 이 시간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다음에 취업 뽀개기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취업 고민 Q&A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취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거리를 적어주시면 이 출고대기 시간에 시원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출고대기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정진영 코치님 그리고 이남기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